네, 오늘 시사 1번지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 1번지 유튜브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두 분을 뽑아서 또 저희들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8월 5일부터 매주 금, 토, 일 강릉에서 열리는 최첨단 미디어 아트 아이스 쇼 관람 티켓 66,000원짜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벤트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두 분 뽑아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더보기란에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치킨을 원하시면 치킨, 아이스쇼를 원하시면 아이스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 장성철 소장님, 알겠습니다. 두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오늘 좀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곧바로 한번 토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지금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거 할 때냐라는 입장인 것 같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런 일을 어떻게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장, 예. 매우 잘못된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예. 그리고 예고됐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월북자 낙인 찍기 문제가 심각했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과거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있는,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때 이 문제와 같이 논란이 됐던 주제 하나가 바로 이 강제 북송에 관한 건이었지 않았습니까? 2019년 11월 달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찍힌 사진 한 장에 포착된 당시 김유군 안보실 1차장의 문자 메시지로부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었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뭐가 은밀하게 강제 북송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근데 강제 북송이 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했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왔던 이 북한 사람들을 북으로 잔혹하게 돌려보내는 게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 밖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귀순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망설일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터라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는 좀 빠르게 매듭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여다보자 하는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무슨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그토록 빠른 시간 강제 북송을 해야 할 만한 시급성, 그 조사를 충분히 했는가, 그리고 그 중간에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여야의 대치 국면처럼 가버리게 되는 순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북풍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민주당은 공세를 펼칠 수 있는데 이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여권,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좀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고요.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그리고 민주당, 오늘은 패널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는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 김병민 위원장 입장은 예. 철저히 밝혀야 한답니까? 아니면은 신중하게 가야 한답니까? 밝히는 건 철저히 밝혀야 한다. 예. 대신 대통령실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는 순간 여기에 대한 가장 깊은 관심사를 지금 대통령실이 갖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거든요. 밝혔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저께 나와서 얘기를 예.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이 그동안 상당 부분 있었어야 되는데 경제를 비롯한 많은 브리핑 과정보다 우선됐던 게 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야 되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끌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밝히는 건 밝히는 건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렇게 나서는 것은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일단 밝히긴 밝혀야 되는데 처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한 예. 처벌이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맨 처음에 이게 얘기가 시작된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 7공개 기자회견에서 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쨌든 조사를 한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검찰이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가 이제 사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대변인 얘기했지만 대변인도 뭐 이거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된다. 그럼 이 답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이미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조사해서 고발했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통일부에서 사진 공개하고, 이미 제가 보기에는 뭐 서훈 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전 국정원장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미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얘기하고 뭐 국정원에서 얘기하는데 뭐 안 하겠습니까? 검찰이 당연히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말씀처럼 뭐 인권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게 첩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이게 그 당시에도 뭐 귀순이서 없었다고 한 건 아니에요. 도주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걸 아니냐.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였거든요. 지금 자꾸 이제 귀순이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6명 살해했다는 거는 나온 거고,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 북한 인터넷 법에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보호를 안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너무 큰 틀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결론 내리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 지역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게 논란이 됐던 게 그때 탈북했던 사람이 16명이나 살해한 흉악범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그 정도면은 뭐 돌려보내야지 그걸 어떻게 받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지금 우리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오는 유튜브에 보내주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합니다. 2명이 어떻게 16명을 죽임? 보이운 KM 쓰신 분 16명 죽인 게 맞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장성철 소장 그때 당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근데 16명 살해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 발표죠. 예. 그래서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던 2명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예. 해가지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때도 의문이 많았어요. 어떻게 2명이 16명을 어떻게 죽이냐. 그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안들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과연 강제 북송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귀순 의향을 하지 않았느냐. 당시 강제 북송한 이유가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정부 발표 때문에 강제로 북송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시 뭐 SI 정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살인자들이다라는 낙인과 규정을 찍었거든요. 그 부분이 명백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만약에 16명이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칩시다. 네. 그게 맞다고 한다면 돌려보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살인자라고 해서 귀순 의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라든지 유엔 난민지 협약 33조에 의하면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체결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뭐 범죄 인도 협약 뭐 이런 조약 같은 거 보면 범죄자들은 돌려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북한이랑 그런 거 맺은 적도 없고요. 3일 만에, 조사 3일 만에 이거 어떻게 밝혀냅니까? 보통 정부 합동 수사 같은 경우에는 2-3달 걸리는데 3일 만에 낙인 찍고 돌려보냈다? 이것은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열릴 예정이던 한 아시아 뭐 정상회의, 그것 때문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아니냐,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장성철 소장께서는 만약에 16명이나 사람을 살해한 게 맞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귀순을 원했으면, 한국에 남고 싶다라고 했으면 돌려보내면 안 되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정확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들이 얘기를 했는데, 당시 북한으로 이제
넘어갈 때 얼마 전에 공개된 10장 사진을 보면 머리를 박고 털썩 주저앉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네. 만약에 16명 살해한 게 맞다면 좀 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문제를 삼으려면 네. 일단 그 팩트부터 좀 먼저 확인해야죠. 정리를 네. 하고 확인해 보니 네. 16명 살인한 게 아니더라. 그랬는데도 이렇게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하고 네. 그 부분은 아예 지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돌려보낸 것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여론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 부분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관계가 먼저 좀 알아야 저희들이 평론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만약에 16명이나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면 그 배에 피가 흥건했을 것 아니냐. 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사람은 돌려보냈어도 배는 증거물로 남아있지 않나요? 그때 소각하지 않았어요? 배도 그때. 돌려보냈다라고. 배도 돌려보냈어요? 네. 저는 그렇게 그때 들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뭐 바로 소독해가지고 막 돌려보냈. 그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바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김책 항구도 들어가고 한 달 가까이 표류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가 이 어선을 확인을 하고 있었고 이 SI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모두가 대부분이 이 사람이 16명을 살인했다는 것이 다 인정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회 정보위에서도 그걸 다 인정을 했고요. 들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SI 정보를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금방 말한 것처럼 16명을 죽였느냐 이게 확인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흔히 하는 말로 표현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난질 치는 거다. 그 정도로 저는 이게 상황이 느껴집니다. 지금 정부가? 그렇죠. 장난질이요? 예.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국제법에 관례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내법에서 있어서 국내법으로 적용하자면 한반도에 있는 국민들은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국내에 데리고 와서 처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 장성철 초장 이야기는 또 유엔 이야기 하잖아요. 유엔 난민이라 얘기하죠. 막 충돌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남북 정세도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던 정부의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흔히 하는 말은 행정적 절차라든가 이 진술을 받는 데에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법률로서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억지로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11월 2일 날 우리가 저 사람들을 납포를 했고 11월 5일 날 3일 만에 바로 북한에다가 되돌려 보낼게 이게 맞냐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이 한 달 이상을 NLL 근처에서 표류를 했고 북한과 남쪽에서 우리 정부하고 둘 다 그 정보를 통해서 다 듣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쪽과 북한이 접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까지 서로 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분들을 만약에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면요 무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근거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살인 사건은 아시겠지만 시체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범행 도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 바다에 버렸다는 거잖아요. 범행 도구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백만으로도 안 돼요. 지금 이제 그 신문 과정에는 인정했다 그러지만 법정에서도 내가 죽였습니다 해도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살인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현행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사실은 본인들이 법정에서 자백 안 하면 거의 무죄고 자백해도 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처럼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십시오. 시체 없는 살인 사건에서 무죄 받은 경우 되게 많거든요. 부인했을 경우. 그러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이. 그러면 무죄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처럼 남북이나 북이나 다 어쨌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살인한 걸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딜레마 상황이 저는 아마 빠질 것도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지금 말하는 건 이제 SI 정보를 바탕으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기정사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럴 정황에 대해서 북한 측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감청했을 것이고 그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조사를 해야 되지만 조사의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럼 대한민국에 귀순하게 되는 탈북민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온 사람들이 과연 없겠는가? 그간 있었을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겠을까?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왔을 것으로 규정되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그 즉시 3일 만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북으로 돌려보내야 되는가?
북으로 돌아가게 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이 소문이 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갔더니만 바로 북으로 돌려보내더라. 대한민국에 찾아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한 인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해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 탈북자들의 귀순 의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경로가 있게 되고 또 그들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일단은 받고 나서 조사라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3일 만에 이 같은 방식으로 강제 북송을 했던 전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의 정치적 목적으로 뭔가 모종의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 진실을 밝히면 그만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히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합동신문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처럼 어느 정도 남북 간의 정보상으로 파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무성 의원도 잘 보냈다. 이런 사람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혜원 정보위원장도 이런 범죄자는 망명하면 안 된다. 이분들은 한국에 돌아다니는 문제가 되지 않겠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파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그럼 북한에서 살인을 저리거나 반역을 저리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받아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도 대한민국 영토고 대한민국 국민이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법적인 것이고 판단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북한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흉악범죄 저진 사람들도 다 받아줘야 돼요? 그건 제가 보기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귀순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증거가 명확치 않고 정황적인 상황조차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접근하는 방식 중에서 제일 잘못된 방식이 이거예요. 국내법하고 유엔법하고 같이 섞어서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국내법으로 하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고 우리가 징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법으로 하면 난민이에요. 그죠? 난민의 정서인데 이걸 섞어서 막 섞어가지고 뭐 혼돈을 쓰고 있는 거죠. 난민으로 해결하면 어떤 잘못된 경우가 나오냐면요. 전 세계에 범죄 저지르고 대한민국에 망명하고 난민 신청하는 사람 다 받아줘야 되는 이야기가 돼요. 난민이요.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는 것만 난민이 아니에요. 지방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도 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민의 규정이라는 것이 외국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법을 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꼬여 있는 거.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원칙대로 하려면 방공 그다음에 반북 논리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토에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도 해야 된다. 왜 돌려보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존재하는데. 자, 네 분 지금 이제 의견에 대한 우리 애청자들의 반응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좀 이어가도록 하죠. 지금 의견이 역시 좀 갈립니다. 박정민님, 귀순을 받았으면 살인마 받았다고 난리쳤을 거면서 그런 의견 주셨고요. 공돌이 줄리아웃, 도주하다 잡히니 귀순 의사 밝혔다. MHC 쓰시는 분, 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은 없고 과거 사회에 왜 이렇게 힘을 허비하는지 참 한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주시는 분은 저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린 마음 쓰시는 분, 그러면 장성철 씨 집에다 두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게 저기 정우성이랑 똑같네. 예멘 난민 받았을 때. 예, 이런 표현들은 뭐 한번 저희들이 웃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 근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다 인권이 있잖아요. 생명, 자유 이런 것들을 존중했던 민주당 분들이고 96년에 당시 문재인 정치를 안 하셨던 분인데 페스카마오라는 중국 선박에서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였을 때 따뜻하게 품어야 된다라고 변호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 보면은 이건 이중잣대가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흉악범 조사를 정말 철저히 해서 흉악범이 우리나라에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면 다른 방도를 구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이거 3일 만에 조사를 뭐 SI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흉악범이라고 단정시켜 놓고 그런 식으로 돌려보내냐고요. 잠깐만요. 저는 이 그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 이중잣대 그럴 때는 인권 변호사 해놓고 지금 이것은 이런 식의 접근이라든지 아까 또 유엔법과 뭐 우리 헌법과의 충돌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논점에서 약간 어긋나는 접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이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가급적 우리 훌륭하신 네 분 패널들께서는 그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죠. 당시 남북관계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돌려보내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좋았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판단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 정부가 그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이제 올가매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보편적인 인권과 흉악범의 인권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 우리 범인 인도를 한다고 칩시다. 외국에 범인 인도를 한다고 치는데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러면은 최대한 빨리 보내주는 게 최고예요. 우리 정부에서 수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제3국 다른 국가하고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범인 인도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자 신변을 확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보적인 것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살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냥 탈북민을 보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16명이나 살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가 컸을 거고 지금 그것을 문제를 삼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관계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3일 만에 조사를 끝내서 돌려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어요. 저는 과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것과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조사를 빨리 끝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빨리 돌려보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인식과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적 의도와 목적 얘기하시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2부까지는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1부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두 분만 소개하고 짧게 네 분 의견 들어보죠. 로버트리 아이디 쓰시는 분, 새 정부 일처리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왜 이게 이리 급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 삼고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는지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현 정부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아까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장성철 교수 지적하셨는데 혹시 현 정부의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번 의견 들어봅시다. 현근택.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생 경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수사거든요. 수사. 먼지털이 수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국정원은 사실은 정보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맹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쨌든 정보로부터 차단된 사람을 코너로 몰고 공격하기 위한 그리고 현재 어쨌든 뭐 지지율도 안 좋고요. 이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 보는데 저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한 걸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 얘기 드린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 공세를 취할 게 매우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지난번 이제 월북으로 낙인을 찍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이 이런 정치 공세 파동에 묻혀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중요한 인권의 문제도 파묻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대통령실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서 뒤로 좀 빠져야 되고요. 고발의 주체가 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며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일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박진영 교수님. 제가 제가 광주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 역사적 정당인지 이제 그거부터 되묻고 싶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로 가는 겁니다. 앞에서 자꾸 인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이라도 인권 강조하는 거 뭐 칭찬해 주셔야지 왜 그래요? 인권, 국내 인권은 이야기 안 하고 왜 자꾸 북한 인권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분들이 북한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취조하는 과정이라든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현재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절차적 문제라든가 어떤 직권남용이라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저는 꼼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말씀은 못 듣고 일부에서 의견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논쟁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시간을 두고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